예,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정말 궁금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수부 장관님이나 안행부 장관님 처음에 사건과 관련해서 딱 보고를 받으면 가장 궁금한 게 그럴 것 같습니다. 구조는 다 됐냐? 몇 명이냐?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뭐 배가 넘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질문이 가장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앞서서 세 분이 답변을 주실 때 배가 얼마나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없으셨다는 건지 아니면 실무에게도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으셨던 건지 일단 해수부 장관님 답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질문 자체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시간 같은 거는 이제 생각을 못했다는. 그러면 장관님이 배가 넘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정신을 차리시고 생각하셔서 네네. 물어보고 확인한 게 언제 정도 되신가요? 그리고 들은 답은 얼마였습니까? 예, 제가 이제 9시 29분에 사고 보고를 받고 인천 해경 본청으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인천 해경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45분인데 상황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배가 선수만 물 바깥으로 내놓고 다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과정에는 그에 대한 확인은 없으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뭐 특별한 확인은 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우리 이준석 선장의 CCTV와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 CCTV와 관련해서 어제 장관님께서는 삭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네, 삭제된 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저희가 속기록을 보면 당시 집의 주인이었던 박동현이라고 하는 수사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저희 집에 들어가가지고 CCTV가 지워졌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하고 같이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월 16일 날 대검청에서 그 CCTV 본체를 뜯어가가지고 다시 또 점검을 했습니다. 5월 17일 날 CCTV를 다시 또 장착해 놓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CCTV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장이 저희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나오고 나서 1시간 반 후에 그 이후에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분의 말이 맞은지 오늘 그분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청문회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NSC도 안 나오셨습니다만 안보실과 청와대 상황실의 내용들이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벙커에 확인을 해보니까 녹취에 대해서는 자동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녹취는 수동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화 기록의 목록은 자동으로 저장되는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화들을 어떤 부서와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목록에 대해서는 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차관님. 사건 당일날도 NSC 실무회담으로 청와대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9시 반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당시에 회의를 하실 때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각각의 부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뒤에 있던 배석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미리 말한 적이 없습니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는 끝나자마자 바로 YTN 속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어쨌든 가까이 외교안보와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모여라라고 하는 지시나 이런 것도 없었죠? 예, 10시 끝나고 저도 빨리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도 그 뒤에 그 직후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9시 반까지 회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소속 관계 차관 회의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 관련해서 했는데 첫 번째는 이길 날 8시에 11개 부처에서. 예, 근데 차관 회의에 국방부는 제가 보니까 2차까지만 참석을 하시고 그 뒤부터는 지금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예산적인 문제나 지원의 측면에서도 꼭 국방부가 빠져야 되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예, 지원과 관련해서 했는데 국방부가 지원하는 게 이제
현장에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그 현장에 지원하고 있고, 특히 그 유족들 지원하는 문제, 국방부는 조금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 부분이 이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이 나온 것처럼 해군에서는 인력을 빼야 된다 어쩐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 안에서 조정하시는 부분에도 또 국방부가 마지막 한 분이 수습될 때까지 어쨌든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그 다시 회의는 검토하십시오. 지금도 계속 참고 예. 현장에 transit-구조본부가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해군 있고, 그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지원 부분만 예. 저희들 빠졌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해군 참모 차장님으로서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질 때 네. 해군이 지금처럼 해경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해군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을 대한 군에서는 주어진 법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 안에서 실제 한번 해보시니까 네.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법을 이후에 지금 국회가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정부에서도 새로운 법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해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실제 실제 해보신 현장에 어떠신지. 작전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해경과 해군이 이렇게 지휘체계가 잘못돼서 제대로 일이 안 됐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치유와 관련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치유 전문 단체인 힐링 조직 이스라에이드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현재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도 저희 범대본 회의에도 나옵니다만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보면 민간 구호단체인 구피플이나 가수 김장훈 씨가 주도해서 이 비용들을 대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직접 제가 필요하다면 가용해야 될 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한번 정부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에 의해서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